국힘이 최근 들어 검사들을 대놓고 옹호하는 모습, 사실 요즘 들어 갑자기 그러는 건 아니죠. 원래부터 검찰 지향적인 곳이었고 검찰이 보호해주는 정당이기도 했는데 이번엔 심상치 않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국힘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를 파기한 거예요. 왜냐?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 기소가 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도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네. 그것이 총합적으로 나타난 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제기할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갖가지 너무나 무리하게 조작한 좀 정황이 드러나서 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놀랍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의 실체적 진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밝혀졌다고 예.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인데 왜냐? 예. 이화영 부지사와는 또 굉장히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네, 먼저 그 여러 가지의 지금 조작 기소 사건들이 예. 또 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대표적인 그 조작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서 시작된 예. 조사였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걸 잡고 엮으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마치 대북 송금 주범이자 종범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건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3년 7개월째 감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갇혀 있는데 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저와는 30년 지기예요. 와. 굉장히 그래요? 오래된 사실 친구이자 동지이고 예. 와. 그리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을 같이 했었어요. 예, 굉장히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엮고 또 이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난 진짜 희대 조작 사건을 벌인 겁니다. 네. 저도 이화영 부지사를 그동안 몇 차례 계속 면회도 다녀왔고 구치소 면회를 자주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네. 제가 가서 잠깐 봤어요. 네, 아. 봤는데 이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먹먹해요 가슴이. 그리고 또 배우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종화 여사를 볼 때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예.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런데 백정화 여사님은 훗날 네,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굉장히 그 사실은 3년 7개월 동안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또 하나의 감옥살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배우자도.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때 조사 과정에서 보면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아휴. 예, 그리고 배우자도 조사받아야 된다. 아휴. 또 그리고 또 변호사비 이용 마련하느라고 집도 다 내놓고 아휴. 또 전세 보증까지 가압류당했어요. 아이고.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 그 진실을 위해서 검찰과 맞서서 싸워왔고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네. 또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를 진실을 지킨 위해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원래 그 내외가 옛날에도 학생운동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민주주의 사모님도 투쟁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면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국정조사 때도 잠깐 봤을 때도 그래도 참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리어 제가 유료가 될 정도였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이 검사들 네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명예회복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다 해야 예. 정리가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좀 힘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네. 꼭 좀 나서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백정화 여사와 함께 기자회견 할 때도 네.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과 고초를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루빨리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조작 수사 천하의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조작 수사를 벌인 정치 검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역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예. 맞습니다. 단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주 4.3,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예. 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네. 안고 살아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공소시효를 없도록 하는 그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들에 대한 특별법을 사실 저희 그 민주당 여당에서 그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때 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이를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죄 받아야 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야. 맞아요. 국민의힘은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인 게 예. 이번에 국정조사 우리 다 지켜봤죠. 다 맞죠. 네. 화났어요. 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예. 조경식 그 KH그룹 부회장 네, 네, 네. 등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위증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까지가. 어처구니가 아유. 없습니다. 뭘 위증이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는 발언 위증이다. 이게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6만 8천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요 증거 120개 이상 나왔고. 조경식 전 부회장이 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있었는데 리오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한 500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안 봐. 귀를 와, 닫아. 국민의힘 그리고 대단하다. 이거를 위증으로 고발. 아니 우리 검사님 이 무고로 좀 어떻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이거 아마 고발되면 또 무고로도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사실 일부 검사 중에는 좀 수사를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검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특수부 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전체가 그냥 그렇게 했던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장에 이제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그러죠. 겁박하는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놔뒀더니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위증으로 고발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거짓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 아이고.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무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만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근데 왜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검찰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한통이야? 한통속. 아니 한 몸 아니고서야 왜? 뭔데 위증으로? 왜 정당이 불리해? 우리는 검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 명이라는 것이. 예. 아니 그래서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은폐돼 있고 조작돼 있던 이 사건의 실체들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짜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대북 송금 네.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지금까지 그거였었어요.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네. 그또 하나는 연호술 파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박상현 녹취록.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다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 확인됐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네, 기관 보고 했잖아요. 네, 기관 보고를 했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에서 감찰을 했어요. 네. 감찰을 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네. 그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이거를 수원지검에 제출 안 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자체가 굉장히 그 불완전한 자료도 이어졌고 결국 이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검사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또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일기 수사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재창희 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기 수사팀이 실장님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바로 해버려요. 실장님으로. 왜냐? 정진상 실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야 이거 되니까.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데 와, 이 이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건이 완벽히 드러나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속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속기사한테 책임을 딱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이 속기사가 특정이 됐더라고. 특정이 됐습니다. 예. 뭐 김모 씨로 이제 특정이 됐어요. 나는 이런 검찰들의 마지막까지도 추악한 모습 정말 이건 고쳐서도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녹취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진짜 잘 없는 일인데 예. 이게 지금 재창희 형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장님이라고 전혀 들리지 않고 재창희 형으로 네.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아 이기 수사팀들도 다 이거 재창형모라고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속기사가 뭔가 잘못해서 해낸 듯이 그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속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애매한 것도 아니고 네, 분명해요. 실장님으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예. 재창형으로 바꿨을 가능성은 저는 실수라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저는 관여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을 하면 보통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증거 녹음 원본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지. 사실은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음성 녹취를 다 못 들어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안 통상은 돼. 녹취록만 보고 녹취록 그 기재된 것만 보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재된 것만 본다는 걸 잘 알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음성 파일도 같이 냈으니까 우린 결백하다. 이건 전혀 예, 틀린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보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작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음.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은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검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아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빨리 단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혼내줘야 돼요. 행정력으로. 네. 일단 그거 잠깐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어폰을 좀 켜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혼내줘야 되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여전하다 여전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국회 의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난 이거 너무 화나는데. 그 조작 기소를 자행했던 검사들을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말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하면은 물론 그 검사도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밝기 위해서는 나와라 하면 나와서 당연히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으니 네. 그 부분을 부르는 것이고 또 당연히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수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예. 오히려 문재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동원되고 단절해야지. 잘못됐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잘못을 다 나가서 얘기하고 네.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것이 당연한데 저는 네. 굉장히 글쎄요 저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도 현재 아주 터무니없이 제가 그 면회를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당장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검찰이.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네. 3년 7개월째 지금 수감 중인데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예요. 임시 수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란 거는 미결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는 교도소로 갑니다. 네. 근데 수원구치소가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0.78평의 독방에 있으면서 콘크리트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땅도 못 밟고 흙도 없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형을 받았으면은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 별건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사법 고문이죠. 네. 그런 저 엉터리 강제 수사 관행들, 예? 그런 별건 그런 저 관행들 이거부터 검찰이 반성을 고쳐야죠. 빨리. 네.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증언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야 그렇죠. 하잖아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을 디펜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잘못한 것들이 나오면 진짜 제가 민망하고 그렇겠죠.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싶은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전관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검찰들에게만 자기 구성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뭔가 후배들에게 뭔가 예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그거를 생각마저도 빨리 끊어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검찰의 조작 기소, 정치 사건과 관련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파문입니다. 우리 대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보고 그리고 또 이어진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마구마구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가 네.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이란 것도 별도로 없고, 근데 국회에서 이번에 그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경찰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에서 뭐 바로잡기도 하고 하는데 검찰은 한번 뭐 조작 수사를 한다 했을 때 그걸 누가 뭐 견제할 방법이 없이 그냥 기소까지 가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록 사후적이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그걸 들춰내고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언론도 사실 그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네. 일부 매체나 뭐 또 언론인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또 그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어떤 조사나 취재의 한계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이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그런 치부 조작 수사의 그런 정황들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관 보고 때 국정원장이 그 소위 얘기하는 리호남의 행방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쫙 종합을 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 안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국정조사 전반적으로. 전반에 뭐 뉴스도 많이 나왔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전부터 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지연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전 정권 때부터 또 네. 그 전부터 이제 있어 오긴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이전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이번처럼 뭔가 이제 이런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나 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판단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기득권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네. 어떤 미디어 등과 결합되고 어떤 권력과 결탁되어서 방어하려고 하는 힘이 여전히 이제 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이전 됐다고 하면은 이게 성과를 못 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어떤 여야 간의 뭐 진보 보수 간의 이념 간의 대결의 소재로서 소비되다가 또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제 윤석열 탄핵 등 이루어진 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어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검사들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국정조사 이제 귀가한 후에 밤에 이제 집에서 보다가 그 갑자기 이제 그 누구죠? 그 검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박상용 말고 우리 그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소리를 빽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강백신. 강백신 검사가 소리를 빽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뭐 국민들께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네. 화도 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런 태도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검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에도 보면 뭐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뭐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했는데 예를들면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그 김학의 차관을 출국 금지시켰던 검사들, 법무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불법 그러니까요. 출금이라고 예. 프레임을 바꿔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무죄가 받았습니다. 났지만 그 정도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걸 남을 또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고하는 그런 것들이 검찰의 어떤 내재된 DNA 같은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봅니다. 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청의 소수의 정치 검찰들 몇 명만 그러는 거지 전체 다수 검사들은 그렇지 않아. 다수 검사들은 성실히 열심히 수사하는 뭐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야. 그 소수 몇 명이 그렇게 검찰 망신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만 도려내면 나머지는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테고 정말 뭐 충실하게 그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검사들은 있겠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일부 정치 검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럼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말은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행태들을 내심으로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직 문화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검사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예. 게 모두가 은연중에 배어 있다. 배어 있다. 예. 조직 문화로서 예. 정착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최소한 저는 사과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대장동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 무죄라는 말입니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 이게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오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이 국정조사 앞두고 이른바 이제 공취모
공소 취소를 뭐 염두에 둔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가 지방선거에 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지형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항상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주로 이제 정부 여당 쪽에 여권 쪽에 어떤 이제 이슈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수층들 반대쪽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중도층들을 이제 그 야권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제 이 결과를 가져오면 이제 그게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역풍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 예. 보시면 1년 사이 역풍이 없는 시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예. 역풍이라는 게 그래서 바람이 오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때 반대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야당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부딪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신뢰받는 어떠한 세력이든 그룹이 있어서 네.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시 되받아칠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 벽인데 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풍지대네. 네, 그래서 바람이 그냥 가는 상황이어서 선풍이다. 예, 역풍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러네. 뭐가 문제다 했지만 예. 아무것도 사실 최근 1년 사이에는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뭐 그것이 이제 역풍을 불 것이다.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고 네. 뭐 물론 일부 이제 보수층이나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 의미 있는 어떤 것에 구도나 이런 데 영향을 줄 만큼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뭔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부분 세력이라든가 무슨 그 세력의 씨앗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이쪽을 가령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의 이제 이 흐름을 보호해 줘야 된다. 어떤 소수의 몇 사람들의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것이 또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역풍이 불어서 뭔가 보호해야 할 것. 네. 예.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니, 면에서 역풍이 지금 없는 시대에다. 이 선풍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우는 분이 있으니 그것은 장도영 대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사진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원래 그래서 네. 일단 하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모든 선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모든 선거는 예. 사실 야당은 권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뭐 평가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야당은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도구, 네. 아니면 찌르는 창, 예. 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당을 내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이라는 카드를 이제 그날 드는 거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쌍방 평가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당도 평가받고 야당도 평가받고 서로 얘기를 해요. 이제 진영이 갈라지게 되면서. 근데 지금 야당이 오히려 더 강한 평가를 받는 선거예요. 네. 나아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선거예요. 예. 대구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이 오히려 강한 평가, 어느 지역에서는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원래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평가받는 선거가. 그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선거다. 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매우 큰데 이번에는 또 야당 심판론. 네. 이 평가받죠. 예. 잘하고 정부도 있다. 평가. 예, 근데 너무 잘하고 위로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여기는 아래로 아래로 평가를 평가를 받고. 받고 그러니까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